스텝 1에 준비되어 있는 원리 꼼꼼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1m보다 큰 단위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m보다 큰 단위 알아보기 이전에 잠깐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우리 1m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운 센티미터의 단위로도 고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센티미터의 단위로 고칠 때는 어떻게 됐죠? 맞아요. 100cm다라고 하는 것은 1m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키 물어볼 때요. 내 키는 그전까지는 135cm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미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너 키 몇 cm야? 아니면 너 키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 키는 1m 35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 단위보다 미터의 단위보다 더 큰 단위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자, 1m보다 더 큰 단위? 궁금하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단위요? 선생님은요,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뒤에 타겠죠? 혹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큰 이정표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총 거리,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그 표지판이 있어요. 자, 그 표지판에 있는 단위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될까요? 엄청 긴 거리죠. 엄청 긴 거리를 센티미터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미터의 단위로 고치려고 했는데요. 미터의 단위도 고쳤더니 그게 수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단위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000m입니다. 1000m와 크기가 같은 단위예요. 얼마고요? 1000m. 자, 그러면 선생님 1000m와 크기가 같은 단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쓰여져 있는 모양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알파벳의 모양하고 같습니다. 알파벳 K와 M이에요. 근데요, 우리 앞에서 요 단위 배웠잖아요. 어떻게 읽었어요? 밀리미터. 맞아요. 얘 이름이 미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고요? 킬로미터. 1km.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325k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00m와 1km는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앞에 있는 숫자가 엄청 커지겠죠. 하지만 킬로미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니 325km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000m와 크기가 같은 요 단위는 1km라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 단위를 그럼 바꿔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5km예요. 5km를 미터로 고쳤죠?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km는 1000m와 같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5km다 라고 하는 것은 미터로 고치게 되면 5000m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5000m에서 당연히 킬로미터로 거꾸로 가는 것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 8000m를 나 킬로미터로 고쳐줘 라고 물어본다면 1km는 1000m와 같기 때문에 8000m는 8km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의 내용도 같이 살펴볼까요? 자, 3km보다 400m 더 먼 거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 쓸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맞아요. 앞에서 배웠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쓰되 단위만 달라진 거예요.
3cm보다 2mm 더 길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3cm, 2mm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단위를 함께 붙여서 읽어줬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처럼 3km보다 400m 더 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단위를 서로 붙여서 3km 400m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붙여서 적어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3km, 400m를 미터만 사용해서 나타내줘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미터는 고칠 수 없지만 3km는 미터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3km라고 하는 것은 1km가 1000m와 같기 때문에 3km는 3000m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0m는 그대로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3000m와 400m를 합해주면은 서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더하게 되면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3400m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3km, 400m와 3400m는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8km, 700m를요. 무엇으로 나타내 줄 거냐면 미터로만 나타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8km는 미터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자, 8k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00m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고 나면 이제 둘의 단위가 미터와 미터로 서로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서로 같다면 덧셈으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이때는 8700 그리고 주어져 있는 단위는 미터의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8km, 700m와 8700m는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꾸로 나왔을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면 6500m를 킬로미터와 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먼저 킬로미터로 얼마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1km는 1000m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6000m만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00m는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6000m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로 고쳐줄 수 있습니까? 6km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km와 500m는 서로 단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더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6km, 500m가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1km는 1000m와 같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m보다 큰 단위,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